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6월 앱이나 스마트파크 공원 관리 가능성, IoT,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서울숲 관리를 하게 된 환경대학원 도시경관기획연구실 권태경 박사과정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다소 좀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좀 그 흥미로운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발명왕 요철이라는 명랑 만화, 그다음에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어떤 그 SF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공대 쪽에 이제 진학을 했고 영상 디스플레이나 영상 가전 쪽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TV가 가지고 있던 성능을 좀 대폭 업그레이드하는 기술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영상에 대한 부분, 특히 실제적인 영상을 가장 많이 주는 우리 조경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이쪽 분야로 제가 옮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스마트파크와 서울숲, 그다음에 스마트파크 국내 사례, 연구 배경, 그리고 IoT 적용 사례, 빅데이터 적용 사례, 그리고 그 AI 적용 사례의 향후 연구 방향, 메타버스 내추럴 리얼리티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파크 정의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스마트파크 툴킷이라는 이제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이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하는데 결국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기존 스마트 공원에 ICT 기술을 접목해서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대중교통인 버스를 보시면 1980, 90년대 때 이제 버스를 기다리게 됐을 때 그냥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렸던 그 시절과 지금은 언제 어떻게 오고 어디에 있으면 승객이 얼마나 타고 있다는 정보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를 대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희 스마트파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숲의 그 컨서번시 연구원과 인터뷰를 통해서 스마트파크에 대한 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인터뷰를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는 보면은 이제 공원 운영 관리 측면에서 공원 이용자에게 포커스된 부분을 특히 강조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코스트 이펙티브 하면서 현대 주차 공간의 여유 상태라든지 관람객 밀집 지역, 미세먼지 등의 실용적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라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그 스마트파크 어떤 카테고리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운영관리 지원, 지역사회 도움, 환경 지속 가능, 시민 안전 이용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어떤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 안전 이용 쪽에 가까운데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서 센싱하고 IoT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사례는 약 60년 정도 동안 그 방치되어 있던 지하 터미널을 스마트 기술로 재건한 그 라울라인 파크라는 공원을 제가 소개를 드린 거고요. 국내 사례에 이어서 이제 그 스마트파크 툴킷에서 말씀하는 그 어떤 그 공원 관리에서 현안 문제점들은 네 가지 정도로 분리가 되는데요.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리소스 부족, 그다음에 사용자 요구에 적합하지 않음, 접근성의 어려움, 노후화 등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를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리소스가 부족한 부분들은 스마트 컨트롤을 탑재한 관계급소 시스템, 자동 잔디깎기, 태양광 IoT 쓰레기 압축기 등을 사용을 하였고요. 유저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프로그램을 공급해서 사용자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어려우면 무료 와이파이, 모바일 앱을 사용한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도로 포장을 제공해서 공원의 편의성을 더 제공하였습니다. 노후화 부분은 이제 지역 커뮤니티 멤버들과 소통해서 공원의 계획, 디자인, 그리고 신기술 등을 도입하고 참여케 주인의식을 고취하게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나타난 사례들이 이제 그 스마트파크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떤 기술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 밑에 이제 관계수 및 기후 측정용 IoT 센서 및 컨트롤러들이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툴킷 안에 나와 있는 그 사례들을 보시면 자전거와 보행자 카운터,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충환 대표님께서 설명하셨던 보행자 카운터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모션 인식 라이트닝, 그 다음에 방문객용 애플리케이션. 이 애플리케이션은 공원 안에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또 편의사항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유휴 공간은 이제 현재 주차 공간에 차들이 다 꽉 차서 현재 주차할 수가 없는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가면 바로 주차할 수 있는지에 대한 IoT 센서 부분이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GI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서 현재 있는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인터넷도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이 이제 제공되는 어떤 추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르셀로나에 설치됐던 이제 유동 인구 측정용 가로등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도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질 측정형 이제 가로등도 이제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그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커뮤니티 운동 급수 시설 등은 이제 기존에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김충환 대표님의 보행자 카운터, 그리고 CCTV 시스템, 그리고 방문객 안내판. 최근에 이제 그 미세먼지 표지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디지털 사이너지로 바뀌어서 사용자들이 그 어떤 지도도 살펴볼 수 있고 미세먼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이거는 그 수원 마중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블루투스 연결해서 이제 외부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든지 같이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서울숲 안에는 이제 뭐 점주 안내판, 휠체어 급속 충전기 등이 이제 있고, 최근에 무료 인터넷과 공기질 측정기 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파크 툴킷에 의하면 또 그 다양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좀 솔루션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억세스, 커뮤니티 핏, 헬스, 세이프티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짧게 제목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레질런스, 워터, 에너지, 그다음에 운영 관리 쪽에 관련된 솔루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중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AI 공원이라고 해서 중국 베이징에 하이덴 공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자율주행 버스가 있고, 이 버스가 이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재밌는 부분이 AI 얼굴 인식 개인 운동량 측정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용자 얼굴을 인식을 해서 촬영하게 되면은 그 어떤 운동하는 그 경로나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운동이 끝났을 때 그 본인의 운동량 같은 걸 알 수가 있고요. AI 대화형 음악 감상 정자, 그리고 증강현실을 활용한 태극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제안한 스마트파크 사례로는 CCTV를 사용한 AI 미합 찾기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매직밴드, 그리고 개인 맞춤형 놀이기구, 발걸음 모니터링, 증강현실 특수효과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연구 배경은 이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공원 운영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는 것 목표가 AI 적용하여 이용자 편의 예측, 적합한 운영 관리를 하고, 이에 대한 이제 기대 효과는 IoT를 통한 서울숲 스마트파크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적용과 서울숲 기획 예측 정량화, 그리고 메타버스 서울숲 사이버 스마트파크의 빅데이터 기반 AI 적용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체 블록도입니다. 일단 왼쪽에 이제 그 구성된 하드웨어의 블록 다이어그램인데, 대표적인 그 폰노이만 방식의 하드웨어를 사용했고, 센서 부분은 온도, 습도,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나 어떤 그 네트워크에 처음에 이제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SD 블록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저장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제작된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한 사진이고요. 아래쪽이 그 클라우드 서버에 어떻게 올리고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와이파이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설치 위치는 이제 4군데로 선정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 사이트는 서울숲 광장부입니다. 광장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서울숲 중심에 많은 수목과
탁 트인 광장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도시 열성 현상 제거로 도시 내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숲 수변부입니다. 수변부 바로 옆에 위치해서 음이온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복사열 온도 저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목이 많이 있는 서울시의 중심부와 떨어져 있는 약 400m씩 떨어져 있는 그 방문대 센터를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일산화탄소라든지 미세먼지 온도 등이 중앙부와 많이 비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 대학원 교수님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실내 공간을 좀 측정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환경대원 내부 연구실에 이제 그 데이터를 측정해서 서울숲의 데이터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설치 구역에 대한 이제 그 맵입니다. 지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숲 야외 광장, 그다음에 서울숲 주변, 세 번째는 서울숲 방문대 센터이고, 그 방문대 센터로부터 위치가 약 400m씩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치된 디바이스의 모습인데, 체킹하는 센서들이 온도, 습도,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를 체크하고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SD 메모리 저장이 되면 저장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뒤에 어널리시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이제 초기에 그 어떤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서 11월, 12월 이렇게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했고 최근에 5월 20일까지 해서 8차 데이터 수집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재밌었던 게 시작했을 때는 이제 가을 시작 무렵이었다가 1월 정도에 됐을 때는 이제 그 수변부가 완전 꽁꽁 얼어서 이렇게 얼음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려서 그 어떤 되게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확보 이제 초기에 이제 야외 광장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외 광장은 지금 그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그 어떤 설치에 용이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울숲 야외광장은 이제 그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 했던 그 연속적인 데이터를 지금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평균값 일자별 분석을 하는 거고요.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센서의 최대값 일자별 분석, 오른쪽은 일자별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 미세먼지가 이거 하늘색으로 나타나 있는 그래프인데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해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온도는 사계절에 맞춰서 이제 변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확보한 곳은 이제 수변부이고요. 수변부의 빅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먼저 이제 그 미세먼지가 마찬가지로 이제 다소 높게 나왔던 게 이제 올해 초 부분입니다. 그리고 센서별 최대 일자도 동일하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대 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 수집한 결과가 이제 중심부를 대비해서 이제 비교 대상지 선정된 게 올해 2월부터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데이터만 저희가 가질 수 있는데요. 3월부터 해서 이제 미세먼지 최대 측정치가 나왔고 이 미세먼지가 컸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그 말씀드렸던 연초에 미세먼지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대학원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많았던 그 세 가지의 날짜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4월 경우에 가장 크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내부 건설로 해서 그 이제 분진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좀 많이 미세먼지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이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연구실 창문을 또 개방했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그때는 이제 낮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또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각 데이터별을 사이트별로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변부, 광장부와 수변부 이제 온도를 이제 놓고 비교해 보면 먼저 그 수변부, 광장부의 온도 평균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방문대 센터의 온도는 한 약 2도에서 3도 정도가 광장부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아무래도 이제 실내 공간이 거의 이제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15도에서 25도 정도 유지가 됐고 주말엔 냉난방을 중지했기 때문에 그때는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습도 데이터 비교를 하게 되면
먼저 그 광장부와 수변부를 비교했을 때 수변부의 습도는 광장부에 비해서 약 10%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센터의 습도는 광장부에 비해서 약 10% 정도 낮았습니다. 실내 공간의 습도는 통상 이제 50% 이하 계속 스테디하게 유지가 됐는데 내부에 이제 가습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광장부가 굉장히 유동치는 거에 대비 수변부는 아무래도 그 음이온이라든지 수변부 쪽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그 미세먼지 센서가 한 군데만 설치하면은 좀 부족하다는 좀 일례를 보여주는 거고요. 방문자 센터는 광장부에 비해서 약 15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는 실외보다 의외로 이제 그 공기정화기가 가동돼서 그런지 낮게 나왔습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네,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수변부하고 광장부는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고 방문자 센터는 약 2ppm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 빅데이터 적용 사례 결과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이것을 이제 보행량 데이터와 같이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 5월 5일 같은 경우 이제 특히 그 어린이날하고 5월 19일 날 이제 주말 보행 인구로 인해서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위치별로 보면 갤러리아 폴에 구름다리 방문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용자들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방문자 센터는 녹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변부 쪽으로 주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이데이터에서 제공해 주신 데이터고요. 상관관계를 그래서 먼저 그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합성을 했고 이거에 대한 전처리를 통해서 습도가 항상 이제 100% 언더는 이 그 값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습도는 높였고 방문자 수는 그거보다 상당히 많으니까 100분의 1로 스케일링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특히 습도가 높은 날은 이제 이렇게 그 비가 온 날은 습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날씨나 이제 미세먼지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불구하고 비가 와서 이제 그 사용자들이 많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5월 5일 같은 경우 오른쪽 사진에 보듯이 굉장히 많은 인파가 와서 그 공원을 보행했는데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표시가 됐습니다. AI 적용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상 이미지라든지 그 텍스트 베이스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저희가 체크한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에 해당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월별이나 일별, 분기별로 계속 사이클링을 갖게 되는데 샘플링을 한다 그러면 판매량이나 어떤 오염 정도, 주식 시세 등이 가장 비슷한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종류에는 이제 추사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오염 변동 등이 해당되는데 추세 변동은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그래프상에서 나오는 결과 값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LSTM이나 아리마 등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런 알고리즘들은 주로 스마트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AI로 예측된 이제 결과값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빅데이터가 충분치 못한 곳은 이게 처리가 안 됐고 어느 정도 좀 다소 데이터가 충분한 그 광장부 같은 경우에는 습도,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굵은 그래프로 나온 것이 지금 예측한 습도가 되겠고요. 일산화탄소도 어느 정도 쭉 유지가 됐고 미세먼지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AI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은 이제 그 모바일 앱을 활용한 IoT 데이터 모니터링인데 보행량이 많은 지역과 이제 시간대와 공원 내 구역별 미세먼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웹과 모바일 앱으로 제공해서 고객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그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이고 거기에서 미세먼지 습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oT 빅데이터 AI를 사용한 이제 그 공원 관리로 미세먼지 추이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광장부와 수변부와 상대적인 방문자 센터 사례로 바탕으로 공원 안의 수목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에 대한 고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공원 내 빅데이터 확보로 미세먼지 추이 등을 AI로 예측하고
공원 보행량과 미세먼지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이버 스마트 공원의 메타버스에 적용하면 현실감 있는 공원 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어, 요즘 시대는 이제 아날로그 투 디지털, 디지털 투 아날로그로 해서 예전에 이제 그 어떤 그 디지털화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일종의 어떤 그 구현을 하는데 현재 도시에서 일어나는 형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그 최근에 나온 그 단어는 가상 초월과 이제 세계 우주라는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하는데 그 IoT하고 빅데이터 AI 기술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서 매우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숲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파크 기술이 나가서는 이제 메타버스로 구현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 온도, 습도, 보행량 데이터 등이 실제로 그 가상 공간에 이제 적용이 돼서 더 현실감 있는 사이버 파크로서 서울숲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구현됐던 내용들은 저기 그 이유미 교수님께 작년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과 이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